7주차 현대소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섭의 3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3대라는 제목에서 얻을 수 있으면 취하고 아니면 버리고, 여기서는 뭐 취하든 버리든 딱히 상관은 없죠. 쌤이라고 한다면 취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3대라고 하면 1대, 2대, 3대 그거 얘기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지고 갈 거고, 여러분들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버리고 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내용을 볼 건데, 여러분들 3대라고 하는 현대 소설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지문을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제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완벽하게 캐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현대 소설도 읽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게 좀 취약한 것 같다, 누가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취해야 됐고 어떤 걸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대화가 나오네요. 대화부터 볼게요.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랬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점점점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네가 뭔 상관이야? 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라고 한 게 나왔네. 지금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앞에 얘기한 사람이 누가 될 거고 아버지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점점점이라고 하는 애가 당연히 아들이 되겠죠. 관계를 일단 잡을 수 있어요.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쌈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친이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상훈이가 뭐가 되겠어? 아들의 이름이 되겠죠. 상훈이는 나지막이 말을 꺼내죠. 돈을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상원이가 뭐가 못마땅한 거야? 돈을 쓴 거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연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기를 왜?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꽂힌 거야? 공연한 일이라는 말자체에 꽂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일이라고 한 게 벌어졌고 그 일 때문에 돈이 나간 상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는 네가 뭔 상관이야?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뭐라 생각하는 거야? 왜 공연한 일을 돈 쓰세요? 막 약간 이런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나름 했다, 공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할 일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아들 같은 경우, 상원이 같은 경우에는 왜 공연한 일을 했느냐, 쓸모없는 일을 했느냐, 약간 이런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부친의 어기는 조금 낮춰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50원씩이므로 매었다니 그 50원씩을 꼭꼭 수방하면 무엇하자고 3, 4천 원이 과외로 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아들이 뭐라고 했어? 대동보소라고 하는 거에서 감이 안 왔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족보라고 하는 게 나와버렸잖아. 아, 족보 뭐야? 지금은 딱히 의미가 없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족보, 양반들은 족보에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신분. 아직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족보를 샀어. 50원씩. 그 얘긴즉슨 족보를 사고 팔았다라는 건 사실 얘네들은 진짜 양반은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진짜 양반이 아닌데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 이름을 올리고 양반으로 이제 거짓 둔갑을 하고, 이런 게 나타난 시기라고 하면 구원말이라고 하는 시적 배경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족보를 둘러싸고 이 일의 정체가 족보였던 거야. 족보를 둘러싸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네. 자, 그랬더니 이제 3, 4천 원이 가해로 들었다라는 건 뭐야? 3, 4천 원이 더 들었다라는 거죠. 이 아들 말을 듣고 3, 4천 원 누가 3, 4천 원 썼다던! 이라고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자, 옳다고 생각했어. 그 3, 4천 원 과외로 든 거는 좀 심했어 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런데 실상 그 3, 4천이라는 돈이 족보를 박는데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XX 조씨 무후한 집의 개통이어서 일문일축에 끼려 한즉
조씨 집안에 끼려고 하는데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묽어질까 보아 반대라는 축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족보를 내가 사야 되는데 그 이제 일파들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가짜 애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우리 핏줄 묽어져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입을 씻는다라는 거는 관용적 표현이잖아. 뭐 한다는 거? 돈을 주면서 입 다물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쓴 돈이래. 그러니까 영감은 그래 3, 4천 원 그렇게 든 거 조금 뭐해 과하긴 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뭐해 3, 4천 원 누가 3, 4천 원 썼어 라는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잡아떼고 있는 거죠. 자, 하기 때문에 남봉 자식이 남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1,000원 썼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봐요. 남봉 자식이 남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라고 했어. 앞에 나오는 이 표현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듯이라는 거는 결국에 직유야. 그렇죠? 빗댄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을, 앞에 내용을 지금 뭐야? 이해하지 못해도 뒤에 건 보니까 이 영감도 실상 한 1,000원 썼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3, 4천 원 써놓고는 1,000원 썼어 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구나 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 비유적 표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술술 읽히긴 하겠죠. 남봉자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유흥 즐기는 자식이 유흥 그런 에 쓴 돈을 뭐 하는 거? 줄인대. 한 진짜 한 1,000만 원 써놓고 야 난 그래도 1,000만 원 안 썼어 나 500 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듯 영감도 왕과 액수를 줄여서 얘기하고 있어. 중간에 협자빼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었지만 중간에 있는 협자빼 딱 봐도 뭐야 협자패라는 말 자체가 안 좋아 보이잖아. 그쵸? 중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 이제 그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약점을 노리고 우려 썼어. 그래서 뭐야? 한 3, 4천 원 우린 거지. 이 영감으로서는 성한돈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을 해보기는 처음이래. 되게 웃기죠. 자, 이런 성한돈 가지고 병신구실 자기가 생각해도 뭐야? 너무 어이없게 많이 썼다라는 거야.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점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유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가 봤을 때에는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족보 만드는 건 아까 공연한 일이라고 했잖아. 뭐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유리하게 쓴 게 아니라는 거야.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런 것도 딱 나왔을 때 이게 뭐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시대가 지났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이런 거에서 내가 자꾸 사로잡힌다. 그래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내용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뭘 봐야 할지를 모르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그런 시대가 지났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자 쓰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거를 읽어내면 되는 거죠. 놓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자, 놓친 앞에서 말은 뭐에 공손했는데 속은 달았다라는 건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을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어머, 웬일이야. 그쵸? 자, 유리하게 쓰라라는 말 듣고 누가 지금 아버지가 빡친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야? 화를 내는 건데, 야, 너같이 5, 6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여기까지 괜찮죠? 5, 6천 원을 학교에 줬나봐. 기부했나봐.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짤 자식을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이런 거 보니까 상훈이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학교에 돈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남의 딸 자식을 유인했다라고 보니까 뭔가 바람 같은 거 피웠나 보지. 어린애를 낚아쳤나 보지. 그죠? 그런 부분이 나왔나 봐. 바람까지는 몰라도 일단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남의 딸 자식을 유인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다른 여자를 꼬시는데 돈을 썼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풀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탄발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그랬더니 이제 상훈이가 어이가 없어서 왜 아버지 입에서 자기 이제 치부 같은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벌게진다라고 하는 게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리고 둘의 뭐도 다른 거야? 돈을 써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 중략 부분 줄거리를 봤더니 조의관, 조기의 덕부가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라고 돼 있네. 근데 덕기의 조부니까 조의관이란 사람이 덕기의 뭐가 되는 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됐대. 그러니까 손자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조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다는 것을 안 상훈은 상훈이 아까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 했을 때 아들의 역할이었잖아.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대.
근데 봐봐. 조의관 유산 목록에 정밀도가 없다는 걸 알고 차지하려고 한다는 건 상훈이는 조의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싹 한번 풀려야 되는데 왜? 조의관의 유산을 누가 상훈이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건 상훈은 조의관의 무엇일 확률이 높은 거야? 아들일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상훈과 대화하던 이 아버지가 정체가 누구야? 조의관.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야? 덕기지. 그러니까 덕기의 조부가 조의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요 관계란 말이야. 아버지, 그 다음에 상훈이가 아들, 상훈이가 아버지, 덕기가 아들. 그래서 이게 지금 3대의 구성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 아니 왜 조의관은 상훈을 건너뛰고 덕기한테 재산을 물려줬을까? 라고 하는 건. 유산을 여기서 줬다라는 건 덕기를 더 믿었다라는 소리겠죠. 그쵸? 그리고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 슬쩍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조의관하고 상훈은 평소에 안 맞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짜 맞춰 나가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인물 관계도 그리고 이제 인물의 사이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한편 상훈은 세간값을 적은 종이를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대. 상훈이가 덕기한테 뭐 하고 세간은 뭐야? 세간살이 그러니까 가구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거를 적은 종이를 덕기한테 보내서 값을 치르라고. 자기 아들한테 야 네가 이거 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사건이 다시 지금 벌어지나 봐.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다시 누구야? 부친과 아들의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말. 근데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친이 상훈이고 이 아들은 누구다? 덕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아들은 덕기. 지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이 보이기 싫기 때문에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라는 건 누구 입장이야? 상훈이가. 괜히 이제 이 세간값 때문에 아빠하고 아들이 막 실랑이 벌이는 거 이런 거 보이기 싫으니까 남들 여자 손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했대. 안 치러들은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복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또 이번에도 돈이네. 지금 세간값이라고 하는 그 돈의 쓰임 때문에 상훈이는 지금 이걸 덕기한테 청구를 했잖아. 그래서 네가 치러 라고 하는 거고 그에게는 세간으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 쓸만하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상훈이 이렇게 쓰자. 이게 나름 가치가 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덕기는 복통이 터진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 돈을 쓰는 건 딱히 뭐가 없다?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위에도 그러더니 위에는 이제 조의관과 상훈이가 그러고 여기 밑에는 덕기하고 상훈이가 돈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많네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뒤를 마저 보니까 속에 있는 마냥 시원스럽게 하고 싶었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자 중에서 그럴 수도 없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할 때 필요하니까 밑에 뜻풀이가 나와 있죠.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 말을 못해. 체면 중시하나 봐요.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안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세간 나부랭이 요 부분에서 우리의 이 대사가 누구 거다, 지금 덕기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덕기는 너무 뭐하다, 과하다. 세간 그냥 있는 거 써라 라고 하는 입장인 거잖아. 알뜰살뜰하네요. 그죠? 자, 그런 입장. 그 다음 안방 치장 하나에 1,000여 돈을 묶어 드린다는 것은 생돈을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안방 하나에 1,000여 돈이라는 건 뭐야? 1,000원 정도 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1,000원이야 이러지. 아까도 족보 무슨 3-4천원 가지고 와 그래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1,000원이면 기와집 한 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억 10억? 막 약간 이런 돈인 거죠. 1억 정도 되겠다. 자, 그러니까 치장하는데 그냥 1억에서 한 10억이 그냥 훅딱 든 거야. 그래서 이제 덕기는 이제 지금 그거 가지고 약간 못마땅한 거지. 이 판이 무슨 판이라 그러냐? 이따위로 아니 꼰소리를 떠든 그거 대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자, 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점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영감은 누가 되는 거야?
상훈이 되는 거고 자식은 누가 돼? 덕기가 되는 거겠지.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을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라고 하는 건 이 부분에서 지금 뭐가 났어?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누구야? 조이간. 조이간이 산소에 돈 쓴다라고 했을 때 반대했던 건 누구야? 상훈이잖아. 너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너가 그렇게 반대를 했잖니 라는 거 그걸 얘기를 했더니 무엇째 널들어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안 입고 게 네가 무슨 총차이냐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 보내라. 여기서 지금 상훈이가 뭐가 나왔어? 슬쩍 정미소 장부는 나한테 보내. 아까 중략 부분 줄거리 나왔잖아. 정미소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했으니까 유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나 봐. 이걸 누구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가로챌 심상인 거죠.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상훈이가 애초에 이거 얘기하려고 이 트집을 뭐 하는 거야?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라고 하셔도 못 들을 건 아닙니다만은 늘 이렇게만 하시면요 어디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 왜 이렇게 버벅거려? 그러니까 덕기 입장에선 뭐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다 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사치하면 내가 어떻게 주냐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상훈이는 들을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거 아니야. 내 거잖아. 라고 하는 거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황당 같은 소리 하는구만. 돈 1,000도 못 되는 것을 치러줄 수 없다는 놈이 뭐였지? 라고 하면서 화를 빡빡 내고 있네요. 자, 부친은 신경질이 났는지 버런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아빠가 돈에 완전 눈이 멀었네. 그쵸? 상훈이가 지금 뭐야? 돈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하는 걸 못 참는 거지. 뺨을 갈기려는 걸. 덕기가 벌떡 일어나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대. 덕기 키가 큰가 봐. 병적인지 벌써 망령인지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말을 피해 나와버렸어. 누가? 덕기가. 그러니까 병적인지 벌써 망령에 났는지라고 하는 건 지금 상훈이 상태 때문인 거지. 그래서 덕기는 나왔고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딴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편인데 동정을 하는 건 누구겠니? 덕기겠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온 건 전부 다 지금 누구의 입장인 거야? 누구의 상황인 거야? 상훈이의 입장인 거지. 그래서 덕기가 지금 동정을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버리고 타탈하고 나선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신앙을 잃고 가면을 쓰고 있던 가면도 버리고 완전 뭐 하는 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 그래 차라리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지금 누구 이런 거 일단 파탈하는 것도 누구? 상훈의 입장인 거고 그게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덕기의 생각인 거죠. 노래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는 다만 혼자 탄식하는 것이었다. 노년이 이렇게 생활이 타락하는 거 누가 되는 거야? 이거 역시 지금 상훈에 대한 정보인 거고 덕기는 그래서 혼자 뭐에 탄식.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거 읽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철없는 아빠와 그 다음에 이미 철이 있는 아들의 모습이네요. 그죠? 자,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적어도 앞부분은 지금 누구와 조의관과 상훈의 갈등이 펼쳐지고 있고 자 아버지가 조의관이었고 아들이 상훈이었고 그런가 하면 후반부에 에서는 지금 아들이 누구인 거고 덕기인 거고 아버지가 상훈 그래서 이런 부자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요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앞부분은 특히나 조의관하고 상훈은 지금 족보에 대해서 가치 있게 쓰느냐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 같은 경우는 상훈이하고 덕기 같은 경우는 세간살이에 이제 돈을 쓰는 게 그 많은 큰 돈을 쓰는 게 가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자, 그 정도 확인했으니까 문제를 마저 해결해야겠죠. 문제 갑시다. 자, 41번 A와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부분은 아까 어디 파트였던 거고 여기죠. 여기. 자, 그래서 A는 지금 조의관하고 상훈하고 갈등했던 거고 B 같은 경우는 여기 뒷파트인 거죠. 여기에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파트에서는 지금 누구랑 덕기랑 상훈이가 갈등하는 부분. 요 상태였어요. 자, 그럼 가지고 봅시다. 아이고.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건지 적절한 건지 1번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춰내며 책망한다. 자,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춰냈습니까? A에서? A의 그 부분이 있었죠. 어느 부분에서? A에 이 부분이 있었잖아. 야, 너야말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게 유리하게 쓰는 거야! 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A에서는 뭐가 나왔었어? 아들의 치부를 들춰내는 게 나왔고, 그리고 B에서는 딱히 없었잖아. 덕기가 아버지 이런 거 잘못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겠네. 자, 2번.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A에서는 상훈이가 지금 조이가를 동정하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어이없어 하는 부분이 나왔죠. 자, 그런가 하면 B 같은 경우는 지금 끝부분에 뭐가 나왔어? 반항도 안 하고 그냥 탄식해. 왜? 동정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요거 맞겠네. 이것도 O. 자, 3번에 A와 달리 B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라고 돼 있고, A와 달리 B에서는, 자, B는 지금 상훈이하고 누구랑 덕기랑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어. 자, 상훈이가 자기 잘못을 덕기 탓으로 돌리는 게 있었니? 딱히 자기 잘못 자체도 없었죠. 그래서 요 부분, B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리는 부분이 없네요. 그럼 일단 답은 3번이겠다. 그쵸? 자, 그 다음 4번.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한다 라고 했는데 A, B 모두 뭐예요? 지금 조의간도 상훈이가 자기한테 돈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런 게 너무 싫은 거고, 그 다음에 상훈이 같은 경우도 누가? 덕기가 자기한테 이제 막 세간에 큰 돈을 썼네 안 썼네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 5번도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 행위를 문제 삼는다 라고 돼 있고, 자, 자신과 생각이 달라. 그래서 상훈이는 족보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 라고 얘기한 거고, 아들은 왜 이렇게 세간살이 큰 돈을 썼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41번 답은 3번이었어요. 그 다음 42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보자.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다른 거. 눈에 띄게 요 색으로. 기억 부분은 요 부분이었습니다. 영감은 아들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실상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족보를 밝히는 데 들어간 게 아니라 족보를 반대한 사람들한테 쓰느냐고 그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요 끝부분 아버지 처지 얘기하면서 이제 덕기가 동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이번엔 찾으랍니다. 보기를 봤더니 3대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 시각에 의존해서 다른 인물을 뭐 한답니까? 서술 대상으로 포착을 한답니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이 된다라는 건 장면에 따라 달라진다.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심리를 뭐 해준답니까? 보여준답니다. 서술 대상의 심리를 보여준대요.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그 다음에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적 갈등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이 정보랑 맞춰보면서 답을 해결하면 되겠죠. 1번.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자, 기억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리 기억을 쭉 보고 니은을 볼까요? 기억은 요 부분이었으니까, 자,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져요. 계속 뭐야? 영감은 아들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럴 때 돈이 쓰였다라는 거니까 달라진 게 아니네요. 요 부분 X라고 보셔야 되고, 자, 니은 보기 전에 일단 기억부터. 2번. 기억에선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에, 서술 대상이 지금 영감이죠. 그래서 상훈의 의식과 행동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뭐로 가야 돼? 영감. 영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3, 4천 원 든 게 좀 뭐다 과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훈의 말에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영감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이렇게 돼야겠다. 자, 이것도 틀렸고. 3번. 기억에서 영감의 그 뒤에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했어. 옳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 일단 낮게 아니. 그 다음 4번은 기억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자, 평가가 달라졌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쵸? 그리고 나서 평가 다시 나왔니? 안 나왔죠. 평가 달라지지 않았네. X.
다 X야? 자, 5번. 기억에선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지금 나왔지. 옳다고 생각했지만 뭐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족보를 쓸 때 이 정도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족보를 지금 중시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이죠. 족보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그런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물의 성격이라고 했을 때 뭘로도 볼 수 있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쉽사리 인정 안 하는 고집스러운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아니면은 이제 족보 같은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돈을 쓰는 부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단 합리화하고 있다. 뭐 전 근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성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 자, 이번엔 나를 봐야겠다. 나로 옵시다. 이렇게 1번부터 다시 가도록 할게요. 니은에서는 덕기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니은은 전부 다 뭐야? 상온의 처지를 생각하며 덕기에 지금 심리가 나타나 있으니까 덕기로 고정된 거는 요건 맞네요. 하지만 앞에 때문에 틀렸고 자 2번은 니은에선 덕기가 포착한 상온의 심리적 갈등 덕기가 포착한 심리적 갈등 심리적 갈등이란 게 딱히 있니? 딱히 없죠. 그래서 이 부분 X 그냥 이게 아버지가 몰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지 상훈이가 지금 어떠한 괴로움을 안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X 3번에 니은에서 덕기 시각에서 서술자인 상훈을 낮게 평가 이걸 지금 뭐라고 낮게 평가를 하게 되면 아버지는 원래 저 꼴이었지 뭐 원래 저런 식이었잖아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선 지금 딱해하고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낮게 평가한다라고 보기 힘들죠. X 자 4번 니은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죠. 한결 같잖아 지금. 참 딱하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하지만 앞에 것 때문에 틀렸고 5번 니은에선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누구? 덕기의 성격 어디서 드러나요? 아버지를 이렇게 딱해야 하는 마음 부분에서는 덕기가 나름 효심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마음이 약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상훈의 성격은 지금 타락하고 있다 라는 부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막 가면 벗어버리고 그리고 파탈한다 라고 했으니까 원래 성격대로 지금 막 살고 있다 라는 거잖아.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잡을 수 있겠죠.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42번에 5번까지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대 같은 경우는 나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얘는 그래도 좀 덜한 거다 얘들아. 다른 지문 같은 경우는 이 왜 고전 소설처럼 한 인물을 되게 여러 표현으로 바꿔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누가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딱딱딱 짚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 그 갈등이 족보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먼 나라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족보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딱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배웠으니까 배경지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이 3대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좀 써먹으라고 쌤이 알려주는 거예요. 3대라는 걸 얘기할 때 색깔을 좀 바꿀까? 자, 누가 나왔는데 조회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시피 상훈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이 덕기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3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조의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봉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요. 아직까지 조선의 그런 신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집착을 하는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봉건적 가치관 중시 여겨. 그런가 하면 상훈이는 과도기적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과도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 구한말의 그런 봉건에서 어디로 근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은 신문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긴 있는데 하지만 과도기는 늘 뭔가 탈이 있는 거죠. 제대로 못 받아들인 케이스야. 그래서 무엇을 하긴 하지만 신식문물 이런 것들을 옹호하긴 하지만 신식문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일종의 개화사상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타락하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는 인물인 거지.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인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덕기는 이 둘 사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하는 고민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데 어느 가치관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배경 자체가 일제강점기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덕기는 이제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라던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색하는 인물로 나오는 거죠. 고민하고 이제 절충하는 인물. 그래서 얘가 이제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조이간하고 상훈이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덕기는 애가 좀 이렇게 참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조이간이 차라리 상훈이보단 덕기한테 조금 더 뭘 가지고 있어? 애정을 가지고 있어. 더구나 상훈이는 기독교니까 제사를 안 지낸단 말이야. 그래서 조이간은 자기가 죽으면 재산을 덕기가 이제 받아야 덕기가 자기 제사를 물러줄 것, 제사를 이제 말이 버벅거리니, 자, 제사를 치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덕기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상훈이는 자기가 받을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한테 가니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덕기가 좀 미운 그런 타락한 인물인 거죠. 그런 인물로 나오는 거고, 덕기는 이제 참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할아버지의 뜻도 이제 알겠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성격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처지도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좀 인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3대에서도 같이 이제 쭉 적용이 되는 거니까 배경 지식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7주차에 해당하는 문학 파트는 끝이 났습니다. 자, 문학 파트 끝났으니까 비문학에서 독서 파트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안녕.